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철없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으나 많은 시간이 흘러 다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숙하지 못한 유년 시절의 잘못들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한때 가장 미칠 듯이 사랑했고 아꼈던 사람을 과거의 일 때문에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의 쓰라리고도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질적인 성공에 욕망이 다소 큰 사람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떠밀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뭔가 어디서든 제 능력을 한껏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 욕심이 있어서인지 저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 사회의 첫발 역시 성공적으로 들여놓게 되었죠. 제가 원하는 일이기도 했고 완성 후에는 누구보다 성취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일이었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런만 들어도 알 정도의 큰 규모로 다른 여러 선진국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해외 영업 전략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해 원어민과 같은 영어를 구사할 정도의 실력과 말솜씨로 저는 어느 바이어도 만나도 꼭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며 회사에서도 높은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호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미국 출장을 가게 되어 몸은 천근만근 힘들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킬지 머리를 빨리 굴리고 있었죠. 이번 미국 출장에서도 역시나 좋은 결과가 있었고 덕분에 회사 측에서 일주일 정도의 미국 내 여행을 허락해 주었어요. 같이 동행한 후배 직원은 너무 들떠 빨리 여기저기를 돌아보자고 난리였죠. 선배님, 우리 클럽 가봐요. 미국 클럽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클럽은 무슨 클럽이야. 난 그냥 호텔에서 푹 쉬고 있을게. 맨날 해외 출장 오면 일정 끝내고 다음날 바로 미국 갔었잖아요. 이번처럼 유급으로 특별휴가 주는 일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얼른 우리 밖에 놀러 가요. 아, 귀찮아. 진짜 너 혼자 다녀오래도. 저 생각보다 쫄보잖아요. 혼자 나갔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네? 선배님,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놀아요. 후배가 사정사정을 해 우리는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았죠. 안 나가고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저는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선배님,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죠? 여기 제가 찾아놓은 완전 고급 라운지 바인데 여기서 딱 한 잔씩만 더 하고 우리 숙소로 돌아가요. 그래? 라운지 바 좋지. 가자. 적당히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저와 후배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움이 철철 묻어나는 라운지 바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야경도 여기서 보니까 대박이네. 그쵸? 제가 찾은 장소 중에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야경 맛집으로 알려졌는데 전반적으로 가격대도 높아서 일반 관광객은 얼씬도 못한대요. 미국 부자들이 다 여기 깔려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소문은 도대체 어디서 다 주워듣는 거니? 기분도 좋은데 여기 술값은 내가 쏜다. 진짜요? 선배님 대박 멋져. 저희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신나게 술을 시켜 마셨어요. 혜원아, 우리 이제 가자. 나 좀 취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저보다 더 취한 후배는 휘청휘청 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난감한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 내 카드가 안 읽힌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잘만 쓰던 카드였는데? 야야 혜원아, 너 카드나 현금 있어? 저 카드는 안 들고 나왔고 현금은 아까 다 쓰고 여기 60달러 남았는데요. 혀가 다 꼬부라진 후배는 꾸깃꾸깃한 10달러짜리 몇 장을 내보이며 취한 눈으로 헤헤 웃더군요. 아 진짜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내 카드가 갑자기 안 읽힌대. 난 지금 현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무 난감했어요. 일반 술집도 아니고 비싼 라운지바에서 국제 진산 손님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방금 전까지 친절했던 백인 직원은 저희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시아인을 싸잡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아무리 잘하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도 먹히질 않았어요. 직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하는 순간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인이죠?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큰 키에 멀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했어요. 아,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도 잘 썼던 제 카드가 먹통이 되어서요. 도와주시면 제가 지금 로비로 바로 돌아가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그 남자는 스윗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였고 그 위기에서 저희를 구출해 주었어요. 잔뜩 취한 후배를 부축하며 남자와 1층으로 내려왔고 택시를 잡는 것까지 도와주었어요. A 호텔이라고 했죠? 여기 $100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거예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분이서 가셔도 괜찮겠죠?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시비까지 빌려주시고. 아까 술값이랑 이 $100까지 빠짐없이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계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당장 가서 돌려드릴게요. 그 남자는 제게 한 장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내일 여기서 저녁 7시에 만나요. 묵고 계신 호텔 근처라 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후배 말고 그쪽 혼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 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큰 돈을 빌려주고서는 후배 없이 저를 혼자 만나고 싶다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헐, 내가 마음에 든 건가? 그래서 돈도 대신 내준 건가? 내일 혜원이 없이 혼자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한 것 보면 완전 데이트 신청이잖아. 해외 출장 여러 번 다녔어도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그런데 기분은 좋네. 그 남자 걸친 것도 다 깔끔해 보였고 생긴 것도 훈남이었잖아. 그 사람도 여행 온 건가? 아니면 교포인가? 영어도 엄청 잘하던데. 이민 왔나? 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거 완전 영화에서 보던 운명적 로맨스 이런 거잖아. 저는 그렇게 의원이 멋있는 남자와 얽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잠을 뒤척였어요. 다음날 숙취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후배를 두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 남자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멀쩡한 정신으로 보니 더 잘생겨 보이더군요. 제가 혹시라도 그 돈 안 갖고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왠지 하나씨는 안 그럴 것 같았어요. 남자와의 대화는 너무 즐겁고 기분 좋게 흘러갔어요. 20여 년 전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해 살고 있다는 그 남자의 이름은 김건호.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죠. 저 원래 여기서 한국 사람이랑 가깝게 잘 안 지내는데 하나씨는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국 안 그리우세요? 떠난 지 20년도 더 넘었다면 그동안 엄청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한국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 미국이 제 집 같아서 별로 그리운 것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친척들도 대부분 여기 살아서 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한 11년 전에 잠깐 가봤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알 수 없는 서운함에 나도 모르게 입술이 삐죽 나왔어요. 그런 저를 귀엽게 쳐다보던 남자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빙긋 웃는 그의 미소에 저는 이 말이 고백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대박. 내가 진짜 해외에서 운명적 사랑을 만나게 되다니. 장거리 연애가 뭐 대수인가. 나도 언젠가는 해외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얼마든지 나와서 살 수 있지. 심지어 우연히 만난 사람치고는 너무 나이스하잖아. 생긴 것부터 귀티가 줄줄 나고 매너도 완전 넘치잖아. 내가 그동안 이런 남자 만나려고 연애를 쉬고 있었나 봐. 간만에 가슴을 콩닥이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 제 흥분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자 역시 제게 꽤 적극적이었어요. 다음 주면 전 한국에 돌아가요. 알아요. 하나 씨는 여기에 또 출장을 올 거고 내가 한국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너무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솔직히 라운지 바에서 하나 씨 보는 순간부터 저는 반해 있었어요. 미국 오고부서는 아시아인, 특히 한국 사람이랑은 정말 거리 두고 살았는데 하나 씨한테 첫눈에 반하다니. 나도 솔직히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요. 한 번도 이래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자꾸 하나 씨를 향해요. 운명 같은 거 안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 씨가 바로 내 운명 같아요. 남자와는 미국에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고 밤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후배는 괜히 사기꾼한테 걸린 것 아니냐며 의심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죠.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고 저와 남자는 공항에서 누구보다 애틋한 연인의 모습으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건호 씨, 내가 조만간 미국 출장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볼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여기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기니까 그때 꼭 한국에 너 보러 갈게. 정말?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야? 그럼. 비록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가깝게 있자. 사랑해 건호 씨. 사랑해 하나야. 일주일 만에 사랑의 맹세를 건 저희 두 남녀는 눈물 속에 헤어져야 했고 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저는 울고만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후배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매번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똑부러지게 계약 맺을 때마다 저는 선배님한테 이런 여리한 모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일주일 만에 사랑이라니.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네요. 넌 몰라. 우린 진짜 사랑에 빠졌단 말이야. 어련하시겠어요. 저도 이런 제가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도록 제 커리어에만 집중하던 제가 이렇게 깜짝 사랑에 빠지다뇨.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꽃처럼 타오른 사랑은 불꽃처럼 또 금방 꺼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연애는 생각보다 어렵겠다 싶었죠. 제 친구는 서울과 부산 커플이었는데 3개월도 못 가 소원해져 결국 헤어지고 말더군요. 저도 그 남자를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했지만 어떤 아름다운 결말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한국에 온 뒤에도 꾸준히 제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시차 때문에 서로의 낮밤이 바뀌었어도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영상통화를 하고는 했죠. 서로 먼 거리로 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었어요. 하루는 그가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 너에 대해 얘기를 했어. 진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지? 솔직히 말하면 완전 좋아하지는 않으셔. 워낙 한국이 싫어서 떠난 분들이니까. 그래도 난 계속해서 하나에 대해 말할 거야. 건호씨 완전 감동이야. 그럼 나는 하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 지금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을 만큼. 저희는 떨어져 있는 만큼 그리움의 깊이가 더해졌어요. 그 뒤로도 제가 미국의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도 남자친구는 저를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게 날라온 적도 있죠. 자기야, 나는 솔직히 자기랑 금방 헤어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느껴져. 정말이니까 난 하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뭐?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나 네가 결혼을 하고 아예 미국으로 와서 사는 건 어때? 나도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기는 했는데 지금 바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부모님도 설득해야 하고. 난 기다릴게. 하나가 나한테 올 수만 있다면 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감동받았고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와 그와의 살림을 차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엄마,
내가 해외 나가서 살면 엄마랑 아빠가 많이 외롭겠지. 지금도 뭐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면서 뭘? 왜? 미국에 있는 그놈이 건너오래? 미국에 있는 놈이 뭐야? 정말 상상도 못하게 멋있고 능력 있고 스윗한 사람이라고. 너 좋은 대로 해. 어차피 네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네가 우리 원망을 얼마나 하겠니? 원망은 무슨.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가 또 걸리는데? 이 일? 너 어차피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라며. 그건 그거고. 여기서 3년만 더 버티면 아예 해외 지사에 내 자리를 하나 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3년? 지금은 왜 안 되는데? 너 지금도 해외 출장 많이 다니잖아. 회사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누군가를 여기로 불려들여야 내가 나갈 명분이 생기지. 나가고 싶다고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 딱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3년 후에 너 시집가면 완전 노산이라 애 낳기도 힘들 텐데. 아유, 엄마 무슨 애 얘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여기 때려치우고 미국 가서 다른 회사 들어가. 너 능력 있잖아.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있지. 그런데 나 지금 여기가 너무 좋단 말이야. 내 능력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다 좋고.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 법이야. 그놈이랑 헤어지든지 여기를 때려치우고 가든지 해야겠네. 엄마는 진짜 쿨한 거야? 차가운 거야? 말했잖아. 네 인생이라고. 부모님은 저의 미국행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제 스스로 저의 직업과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직해 이만큼 마음에 드는 일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주의셔. 그런데 난 지금 이 회사랑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여기서 딱 3년만 더 다니면 미국 지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미국 지사로 나갔다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도 되고 계속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도 돼. 회사가 날 그만큼 좋아하거든. 자기가 날 3년을 기다려주는 것은 좀 힘들려나? 오마이갓, 3년? 아무래도 힘들겠지? 그래도 하나가 3년 뒤에 평생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난 기다려야지. 진짜? 자기 정말이야? 난 30년도 기다릴 수 있어. 나 너무 감동이야. 막 눈물이 나려고 해.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행복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제 삶에 여기까지 왔구나 싶기도 했죠. 남자친구와는 그 후 더 많은 논의를 했어요. 저희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확정했고 심지어 그동안 한국에 나와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죠. 남자친구는 마침 이직을 계획하고 있던 즈음이었고 한국에서 저와 3년을 지내면서 조금 긴 휴식기를 가져보자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자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괜히 한국에 와서 백수신분으로 있게 할 건 생각하니 괜히 미안하네. 하나가 3년 동안 나 먹여 살려야 돼. 그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 자기 배부르게 해줄 정도의 능력은 되는 사람이야. 날 기다려주는 3년 동안 마음 푹 놓고 쉬어. 3년 뒤에는 내가 자기랑 미국에 와서 살면서 더 잘해줄게. 그 약속 지켜야 돼. 당연하지. 그런데 자기 너무 오랜만에 한국 오는 거라 좀 떨리겠다. 지금까지 연락하는 옛날 친구들 하나도 없어? 친구들은 다 여기 있어서. 나 진짜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고마워. 많이 사랑해. 그 뒤로 두어 번 제가 미국을 더 가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인사도 나누고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3년이나 그것도 한국에 가서 있겠다고 하니 저와의 결혼이 아주 탐탁한 편은 아니었죠. 사실 우리 모두 미국에 정착한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건우가 하나씨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정말
선뜻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네,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건호 씨처럼 잘난 아드님을 한국에서 3년이나 놀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잘 챙길게요. 3년 뒤에는 제가 무조건 미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래, 엄마. 나 3년 동안 그냥 좀 쉰다 생각해줘. 아, 한국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또 한국 여자를 만나서.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을 했어요. 단기간만 지낼 거라 신혼집 역시 제 회사에서 멀지 않으면서 둘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기로 했죠. 아이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갔고 한국에 있는 3년 동안은 우리 신혼을 마음껏 즐기자. 좋아. 둘이 살 집이면 엄청 클 필요도 없고 깨끗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한국 집 얻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절 위해 한국에까지 와서 저와 함께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워 이곳에서 하는 모든 준비는 제가 다 맡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얼마 후 회사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교통도 괜찮고 시끄럽지 않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집이 너무 깨끗하고 가격대도 마음에 들었죠. 저는 당장 남자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이 집을 찾았는데 정말 너무 깔끔하고 좋아. 15년 전에 새로 재건축했다고 하시는데 어제 지은 것처럼 깨끗해. 컨디션도 좋은데 다른 곳보다 전셋값도 좀 저렴하네. 여기 봐봐. 생각보다 넓고 좋지? 와, 진짜네. 하나 회사에서도 가까운 거지? 차로 15분.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 하나만 좋다면 나도 좋아.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의아해하셨죠. 신혼집이라면서 이렇게 혼자 보고 결정해도 되겠어요? 네,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고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만 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 좋네요. 하긴 자가도 아니고 전세니까 뭐 여기서 살다 더 좋은 데 가면 되죠. 네, 여기서 잠깐 살다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저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해가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가장 큰 집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일들은 아주 식은죽먹기였어요. 저희는 미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마저 식을 올리기로 했죠. 뭐 하나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가는 느낌이었죠.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어차피 남자친구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이므로 저는 부모님만 모시고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청량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결혼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영화 속에서나 꿈꿔왔던 낭만적인 결혼식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행복하다 못해 가슴이 벅찼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수 있게 되다니. 부모님 역시 제 결혼식을 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식을 마치고 저와 부모님은 한국에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퇴사를 결정한 지금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한국으로 오기로 했고요. 혼자 신혼집에 가구를 들이고 살림을 채워 넣는 일이 조금 외롭기는 했지만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여자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고요. 2달 뒤 남편이 된 그와 시어머니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겸사겸사 남편과 한국의 신혼집도 보고 며칠만 머물다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죠. 어머머, 한국 정말 많이 달라졌다.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길 잃어버리기 딱 좋겠어. 그러게 엄마, 20년 전이랑 완전 다르다. 그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모자는 전과는 많이 달라진 고국의 모습에 놀라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죠.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신혼집이 무슨 동네라고? 땡세동이요. 땡세동이라는 데도 있었나? 떠난 지 워낙 오래돼서 참.
제가 알기로 그 동네 이름이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련명 주소라고 2000년대에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행정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낯서실 거예요. 진짜 많이 변했네. 어머니랑 건호 씨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제 질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서로 당황한 듯 쳐다만 보고 어물쩡거리더군요. 글쎄, 그것도 워낙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나네. 뭐 가까운 전철역 이름이나 그런 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다. 남편은 당시 중학생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당시에도 성인이었던 시어머니까지 당신이 살았던 곳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이 의아하긴 했어요. 속으로는 한국이랑 무슨 원수를 지고 미국에 간 건가 싶기도 했죠. 신혼집 앞에 도착했고 남편의 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왜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뭐 이 동네구나 싶어서 구경하는 거지. 안에 들어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계시는 동안 편하게 계시라고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호텔 가 있어도 된다니까 정말. 건호도 처음 들어가 나온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신세를 지는 게 말이 되니. 호텔에 계셨으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한국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어머니한테 잘 대접하고 싶어요. 어려워 마시고 편하게 푹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역시 우리 하나 센스가 최고라니까. 그런데 집 정말 좋다. 깔끔하고 조용해. 하나 정말 대단해. 이런 좋은 집을 어떻게 구했어? 몰라. 좋은 마음으로 알아보고 다녔더니 좋은 집이 턱 하고 보였나 봐. 자기 미국 집보다는 훨씬 작은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잘 지내다 너무 좋아져서 내가 미국에 들어가기 싫어지면 어떡해? 남편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니 저희 신혼집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더군요. 공항에 픽업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내오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와, 이거 하나가 다 준비한 거야? 요리도 엄청 잘하는구나. 예쁘지, 똑똑하지, 능력 좋지, 착하지, 요리도 잘하지. 우리 하나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자기도 참 어머니 앞에서 창피하게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자기도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맛있다며 제가 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한 30분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아유, 내가 한 음식이 맛있기도 했고 배가 고프기도 해서 워낙 허겁지겁 먹었더니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아. 속이 더부룩한데 여기 근처에 약국이 있니? 아, 그러세요? 제가 약국 다녀올게요. 아니야, 위치만 알려줘. 내가 갔다 올게. 오며 가며 산책 좀 하면서 배 꺼트리려고 그래. 저는 시어머니께 약도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었고 그렇게 약을 사러 나가시더군요. 얼마 뒤에 약봉지를 한 손에 들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청백해요. 아직도 속이 안 좋아요? 아니, 괜찮아. 저기 하나야. 혹시 이 동네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였는지 아니?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땡경동이라고 나오네요. 17년 전에 바뀌었대요. 그 순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의 얼굴까지 어둡게 변하며 일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땡경동? 엄마, 그럼 여기가... 두 모자의 이상한 눈맞춤과 행동에 저는 너무 궁금해 물었어요. 그건 왜? 땡경동 알아? 자기 한국에 있을 때는 이름이 땡경동이었겠구나. 이 집 누가 구한 거니? 설마 산 건 아니지? 네, 전세 계약했죠. 건호 씨가 미국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구하고 건호 씨랑 영상통화했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나는 아무래도 호텔을 잡아서 있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호텔이 더 편해. 네? 갑자기요? 어디 불편하세요? 갑자기 호텔로 가시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남편에게 눈짓을 하자 남편 역시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아, 사실은 여기 오기 전부터 엄마가 계속 호텔에 있고 싶다고 말하기는 했었거든. 그런데 하나한테 미안해서. 엄마 편한 대로 해드리자.
내가 모셔다 드리고 올게. 그럼 여기 오기 전에 호텔을 예약한 거야? 어? 횡설수설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지만 호텔이 더 편하다며 고집하는 시어머니를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잡은 호텔로 가겠다며 짐을 다 챙겨나갔고 남편 역시 무거운 얼굴로 배웅을 다녀온다며 나가더군요. 몇 시간 후에 신혼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잘 모셔다 들었어? 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시차 때문에 그래?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 동안이나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어머니 약국 다녀오신 후로 둘 다 이상해. 밥 먹을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뭐 실수했어? 어머니 화나신 거야? 안절부절해하는 제게 남편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필 이 집을... 무슨 말이야. 여기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뭐 문제 있어? 엄마랑 나 이 동네 알아. 그래? 예전에 여기 근처에서 살았어? 응. 난 저쪽에 있는 형서초등학교 졸업했고 형서중학교 다니다가 미국 간 거야. 그랬구나. 자기도 동네 이름이랑 풍경이 다 바뀌어서 처음에 못 알아본 거구나. 사실 말이야, 하나야. 사실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주 큰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미국에 건너간 거고. 큰일? 무슨 일? 자기가 아버님 주재원 하실 때 기회가 좋아서 같이 미국에 간 거였다고 그랬었잖아. 그게 사실은 도망간 거야. 도망? 자기가 왜? 내가 학폭 가해자였거든. 뭐? 건호 씨가 학폭 가해자였다고? 중학교 올라와서 애들이랑 무리지어 놀았는데 내가 덩치도 좀 있고 키도 크니까 다들 날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폼 잡고 하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 몸집 작고 약해 보이는 애들 괴롭히는 게 나쁘다고 생각 못 했었어. 자기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자기처럼 좋은 사람이 왜 친구들을 괴롭혀?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철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나한테 심하게 시달리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 저는 너무 놀라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뭐? 자기가 심하게 괴롭혀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나도 몰랐어. 걔가 그렇게... 저는 뒷걸음까지 치며 남편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처벌은 받은 거야? 아니, 그러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친 거야. 마침 아빠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있었고 엄마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여기 중학교에서는 자퇴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걸로. 그래서 한국 떠났었던 거야. 난 지금 자기가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어. 어떻게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친구를... 나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걔 말을 듣고 나도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무조건 나를 끌고 미국에 갔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일 없다면서. 그 친구 가족한테 사과는 한 거야? 아니, 엄마가 약국에 갔다 오는 길에 눈에 익은 교회 건물이 있더래. 그 맞은편에는 조그마한 세탁소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예전 그 동네인 걸 알아본 거야. 그리고 이 집 아무래도 그 친구 집인 것 같아. 친구? 무슨 친구? 그 친구.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자기가 괴롭혔다는 친구 집이 여기였다고? 엄마랑 호텔 가는 길에 찾아봤어. 그 친구가 살았던 집. 그런데 여기 주소가 맞아. 바뀌기 전 그 주소. 전에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서 못 알아봤어. 주변 집들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부동산 아저씨가 이 집 새로 지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친구 잘못되고 그랬던 것 아니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사람이 집에서 그랬다고 소문나면 집이 잘 안 팔리니까. 하필이면 20여 년 만에 당신 아내가 된 내가 이 집을 선택해 들어온 거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운명의 장난이야? 아니면 귀신한테 쓰인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미안해, 하나야. 정말 미안해.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남편은 흐느꼈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술술 잘 풀렸던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이 이런 무섭고 비참한 결과에 저희를 데려오라고 잘 계획된 가품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더 이상 한순간도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행복해야 할 우리 신혼집인데 악몽이 되어버렸네. 너무 미안해, 하나야. 그래도 나 미국 가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그 친구가 돌아오지는 않는 거잖아. 그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산 거잖아. 그 죽은 친구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가슴을 치면서 살고 계실 텐데. 오히려 자기나 어머님은 여기서 도망쳐버렸지. 반성했다면 중간에라도 돌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야지. 하지만 계속 거기서 숨어 있었잖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가족들한테 뭐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원망스럽게 이야기했잖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친 거였으면서. 용기가 안 났어. 용기?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용기가 안 났다는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 날 위해 3년이나 한국에 있겠다며 들어온 이유가 뭐야? 설마 다 없었던 일처럼 확인사살하러 온 거야? 아니야, 그건. 정말 하나 너를 사랑해서 너만 바라보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우리 신혼집이 여기 이 동네일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고. 많고 많은 동네와 집 중에 하필이면 친구가 자기랑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네. 맞네, 그런 거네. 뭐? 억울하게 잘못된 그 친구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20년이나 넘게 지났는데도 자기는 이곳으로 돌아왔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지고 섬뜩하기도 하면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지더군요. 자기랑 어머니, 그 친구 가족들 어떻게든 찾아서 용서를 구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뺨을 맞든 소금을 맞든 그냥 죄인처럼 굴어. 그분들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말고 울음소리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 하나야, 미안해. 용서는 그쪽 가서 빌라니까? 나는 우리 사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 하나야, 하나야. 저는 중요한 짐만 간단히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싫고 그 집도 싫었죠.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과거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감정이 일순간에 사라지더군요. 너무 허무하고 헛헛했어요. 내가 그를 진짜 사랑했던 것이 맞는지, 이렇게나 빨리 마음이 식을 수 있는 건지. 며칠 뒤 만난 남편에게 저는 이별을 통보했어요. 어차피 우리 뭐 서류상으로 신고된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끝이야. 당신은 미국에 있었던 당신 삶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하나야, 정말 나랑 헤어질 수 있어? 난 너 이렇게 못 보내. 제발 용서해줘. 용서는 친구 가족한테 가서 빌어. 비록 날 알기 훨씬 전 철없던 때 저질렀던 일이라 할지라도 난 좋은 얼굴로 당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이런 모든 것을 알아버렸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당신과 일상을 공유하고 당신의 아이를 낳고 당신의 손을 잡고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신이 없다고. 당신의 과거까지 사랑해줄 수 없어. 당신만 보면 난 계속 그 일이 떠오를 테니까. 우리 서로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제게 가지 말라며 아이같이 엉엉 울고 있는 그를 두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9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도 포기했는지 연락이 없는 상태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었어요.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 손을 떨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비록 왜 하필 내가 이 짜여진 각본의 여주인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를 떠나는 것이 그 잘못된 친구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복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세월이 흘러도 인과응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선한 기운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